AI 시장 올해 7조에서 2028년에는 약 77조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그 성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저희도 뒤처질 수는 없겠죠. 2차 모멘텀이 오고 있는 이 열기의 초입에 있는 저희,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모멘텀의 초입에 저희가 왔다라고 오프닝을 한번 열었는데 네, AI 열기 아직까지도 끝이 나진 않았나 봅니다. 그 오픈 AI가 이제 챗 GPT라는 생성형 AI를 꺼내 들었던 게 작년 말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지금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 온 거잖아요. 제가 정확히 한번 세봤는데 네, 340, 한 3, 4일 정도 됐습니다. 당시 처음에 공개되고 나서 네. 그 폭발적이었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죠. 네, 그때 기록했던 레코드, 그러니까 기록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뭐 2개월 만에 월간 사용자가 1억 명 그렇죠. 돌파했었고 성장률로 이 사용자 수 늘어난 속도로 따지면은 뭐 지금 한참 유행하는 뭐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앞질러 버렸잖아요. 사실 그때는 그 AI 생성형 AI 등장이 전체 시장 이슈를 덮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거고, 상반기 때 우리가 주식 시장이 참 좋았었을 때, 특히 미국은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증시가 참 랠리를 펼쳐갔었을 때 그들을 밀어 올렸던, 그들의 주가를 밀어 올렸던 게 바로 이 생성형 AI였죠.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 빅테크 업체들이 상반기에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투자를 오히려 확대했던 부분은 AI였고요. 그래서 뭐 지금 고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AI는 계속해서 투자돼 왔고 영역을 넓혀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증시 입장에서 보면 상반기 그렇게 뜨겁게 보내고 나서 사실 소그라들었었어요. 시장 이슈 자체가 바뀌었고 AI라는 이름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거론하지 않기 시작하게 됐고, 뭐 마침 좀 우스갯소리지만 방학에 접어들면서 네. 학생들이 이제 방학 휴가 떠나면서 맞아요. AI 사용 많이 안 한다고 뭐 그러면서 정말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월간 데이터 숫자도 뭐 좀 떨어지는 네.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좀 이제 모멘텀이 사라지나 싶었는데 날씨 추워지니까 다시 이제 AI가 달아오르기 시작해서 했죠. 최근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 앞서 이제 그 테슬라 얘기해 주셨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가지고 있는 XAI, AI 개발을 위한 별도의 스타트업이죠. 이게 최근에 이제 그록이라는 AI를 공개를 하면서 네. 또 한 번의 어떤 화제가 됐었죠. 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챗 GPT와 대결을 하겠다, 경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그 장점들을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아주 강력한 스피커가 사람들 앞에서 X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생성형 AI가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들끓기 시작하는구나, 뭐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됐었고요. 근데 참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시장 선점이라는 거에 대한 효과가 참 뛰어난 게 오픈 AI가 다시 한번 터보 버전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그러니까. AI 버전을 냈죠. 그러면서 역시 이 시장 선점 효과라는 게 쉽사리 이게 가져갈 수 없는 거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그 자리에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같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파트너십, 공고하구나. 이 두 회사가 AI 시장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죠. 저는 이제 그 좀 눈여겨봤던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오픈 AI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실적으로 이제 손에 잡히는 상용화 서비스들을 많이 내놨다는 거, 그런 점들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고, 또 하나 개인화된 서비스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용 서비스도 나왔고,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쩐의 전쟁으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 그 오픈 AI가 물론 생성형 챗 GPT의 AI의 어떤 시작점이었지만
이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에다가 따로 독립해서 나온 회사가 또 있어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엔트로픽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멀리 봤었을 때 오픈 AI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데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사들, 구글과 아마존이 여기에 최근에 막대한 그 돈을 투자 유치를 했죠. 그래서 뭐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뭐 2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대 40억 달러까지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참 인정하기 싫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이 AI 시장이 또 판이 깔아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확인했었던 지난 몇 달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빨리 우리도 선점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렇게 여러 빅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그리고 저희가 앞 코너에서 다뤘던 테슬라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AI 그록이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라고,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만든 것 같은데 네. 어떤 성능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게 본격적인 그 학습을 시켜야 되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학습했던 기간은 2달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게 챗GPT의 어떤 경쟁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걔네들만의 강점을 또 갖고 있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엔 트위터였지만 X에서 오고 가는 그 망대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들, 그거를 또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어떤 정보의 트렌드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더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얘네가 이제 모드가 두 가지인데 펀 모드, 그다음에 레귤러 모드, 그러니까 이제 펀 재밌는 모드, 이런 건 약간 풍자적인 느낌을 내는 그런 식의 답을 보여주는 뭐 이런 식의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역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저는 오늘 투자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여서 이게 X에 탑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월 16달러짜리 네,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상품으로 탑재가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 일론 머스크 X에서 자신의 그록에 대해서 올린 글을 저는 봤습니다. 그만큼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게는 굉장한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다 열심히 뛸 때 1등도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오픈 AI도 기존보다도 더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는 터보 버전을 네. 공개를 했습니다. 참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경쟁사들이 이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따라가려고 막 한 두 발짝 다가가면 한 세네 발짝 또 도망가 버리는 그쵸, 막 이런 앞으로. 느낌이거든요. 참 얄밉게도 장사를 잘한다. 시장 선점을 참 그 요소 골목골목마다 잘 지켜가고 있다라고 봤던 게, 일단 터보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뭐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터보 버전 뭐 최대 몇 페이지, 300페이지에 달하는 거를 뭐 몇 분 만에 요약을 해버리고 뭐 이런 성능들부터 해서 저는 사실 이제 개인이 학습시켜서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다, 그런 플랫폼들을 내놨다는 거에 오히려 더 눈길을 끌었고요. 이 생성형 AI가 개인화된 생성형 AI인데 이걸 뭐 코딩을 알아야 되고 대단한 엔지니어적인 기술이 있어야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쉽게, 제가 문과 출신이거든요. 저 같은 문과 출신들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인화된 거를 나중에 팔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오픈 그 플랫폼, 뭐라 해야 될까, 스토어죠. 오픈 스토어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려간다는 거에 사실 더 놀랐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예전에 구글이 검색 파워로 가졌던 어떤 생태계, 안드로이드라는 거대한 생태계, 뭐 애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이런 생태계를 얘네들 AI에서 네, 공고히 구축해 가겠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기치를 든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넘사벽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참 빨리빨리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됐습니다. 항상 미국이 이렇게 앞서 나갈 때 중국도 빠지지 않습니다. 네. 중국도 고군분투하고 있고, 중국의 알리바바도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에다가 이제 도전한 업그레이드된 AI 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네. 이것도 뭐 저는 사실 주목을 끌었던 거는
중국이 AI 기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수준이냐 이런 것들이 공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베일에 가려져 네.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AI 인공지능의 역사를 이제 쭉 훑어보면 이게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발현이 돼서 발전을 해왔고 지금 오늘날의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키웠던 그런 학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중국으로 많이 건너가서 지금 오늘날의 중국의 이런 AI 기술을 발달시켜 왔고 뭐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에 막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미지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중국 당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통제권을 발휘한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의 AI 기술이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베일이 가려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 최대의 IT 기업 알리바바가 업그레이드된 AI 버전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크게 어떤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중국 안에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여는지 그리고 알리바바가 뭐 오픈 마켓으로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지만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 안에서는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역시 이번에서도 특징적인 거는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시켜서 내야 돼요. 법률이라든지 금융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AI를 더 특화시켰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미국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상업화 서비스 이런 네. 주류를 계속해서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바이두 같은 경우도 참 고군분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AI 칩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걸려서 아까 이제 그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 뭐 H100은 물론이고요. 그거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진 A100까지도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화웨이한테 칩 그 주문을 넣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AI 서비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H100 칩 같은 게 이제 10,000개씩 아까 들어간다고 뭐 예, 맞아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칩이 필요한 상황인 건데 그게 조달이 안 되니까 AI 서비스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웨이로부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조달해가는 이런 모습들도 최근에 보였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많이 미국의 견제에 의해서 위축돼 있지만 언젠가는 네, 탑 2로서 그 기치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국의 성장성도 그럼 저희가 눈여겨보긴 해야겠네요. 아, 그럼요. 이게 정말 이제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서비스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영국 AI 기업은 AI 대 AI가 협상을 했다라는 놀라운 실험도 네.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또 성공적이었어요. 어떻게 실험을 한 건가요? AI A와 AI B라는 걸 놓고 네. 둘이 예를 들어서 계약에 관한 이제 조건들을 이제 그 양측이 협상을 시킨 거니까 변호사 역할을 대신하게 한 거예요. 이쪽의 변호사, 이쪽의 변호사가 이제 조건들을 서로 뭐 비밀 유지 계약이라든지 뭐 여러 조건들을 협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한테 해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식을 이제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표시를 하게 하고 서로 의견을 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거 협상의 과정들을 이제 진짜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계약서 작성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엄청나게 네. 오래 걸렸어요. 양쪽의 법무법인 이제 지정해서 거기 대표 변호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각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제 계약상 결의를 좁혀가잖아요. 이게 몇 개월도 걸리지만 해를 넘기기도 하는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비용도 많고 비용도 시간도 많고요. 걸리고. 다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으로 나간다고. 그쵸. 근데 이게 몇 분 만에 해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등골이 오싹해질 내용인 네. 것 같아요. 그 변호사들이 했던 그 몇 개월에서 걸친 이 그쵸. 작업들을 AI 둘이서 몇 분 만에 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른 협상 혹은 다른 미팅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까지 확대가 되겠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말로 변호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저희가 상상도 가능하게 되고 상상이 아니죠. 이제는 정말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앵커님이랑 저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네. 가까운 미래에 AI가 대신할 수도 언젠가는.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성공한 걸 보면 그렇죠. 말이죠. 저도 빨리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MS도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최고점을 달성하고 있죠. 주가도. 근데 MS 파일럿 프로젝트도 굉장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 출시가 곧 임박했죠. 네, 이게 MS 코파일럿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많이 쓰는 MS 워드, 뭐 또 뭐 이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 우리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직장인분들 이제 업무하실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뭐 작업 능력 있으신 분들은 잘 하시지만 또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식으로 짜서 이거를 이제 기승전결을 만들고 뭐 그다음 엑셀 같은 경우도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직장인들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AI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편리할 것 네, 같아요. 되게 편리할 것 네. 같죠. 네. 이게 곧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가격도 책정이 됐습니다. 얼마인가요? 라이선스당 한 달에 $30랍니다. 30달러면 한국 달러로 얼마? 이게 지금 오피스 365도 이제 기업당 계약해서 쓰잖아요. 이게 라이선스당 $60인가 프리미엄 서비스가 $80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30가 여기에 더해지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이제 기업마다 최소 라이선스 구매가 300개부터인 거죠. 그래서 $30 곱하기 300 여기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강력한 그 성능을 발휘하느냐 이게 관건일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줄여줄 것이냐 실험이 진행이 됐죠. 하루에 약 15분에서 30분, 한 달이면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이게 절약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만약에 시간당 $15를 버는 직원이라고 하면 이 코파일럿을 이용하면 한 달에 2시간을 절약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5시간에서 10시간 절약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면 4-5명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네? 라는 이런 계산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전망치를 보면 2024년 말까지 약 690만 명의 미국 지식 근로자가 해내는 거를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시스템이 대신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와요. 그럼 이것도 등골이 서늘해지죠. 이 직장인들이 했던 기업에서 우리가 했던 이 일을 네. AI가 하게 된다면 전에 10사람 채용했던 거를 이거 반만 채용해도 되겠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직은 그러면은 저희 개인들에게는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일단 기업 B2B로 서비스로. 기업들에게 기업 서비스. 제공이 되고. 근데 뭐 내가 기업에 속한 직원이면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라면 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야근도 안 하고. 네. 그럼 경기와 상관없이 AI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거는 뭐 담보된 말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얼마나 성장할 것 같으세요? 상상을 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죠. 물론 전망치들은 나오잖아요. 네, 나오고 있고 이게 뭐 1년 안에 60조 시장이 될 것이다. 뭐 숫자들은 각 기관치마다 나오는데 공통적인 거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망치가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될수록 그런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그런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요즘에 AI 관련된 그 기업들 주가 상당히 많이 또 올랐어요. 네, 대표적인 게 우리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얼마죠? $360 돌파했거든요. 이게 8거래일 연속 오름세인 거고 지금 올해만 50%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근데 상반기 때 그렇게 올랐고 조금 소강 상태를 거쳐서 지금 하반기 가을 추워지니까 다시 이렇게 오르게 된다. 연말 되면 얼마나 더 오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조만간 세계 시총일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혹시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넘어설 수도 있지 않나? 많이 근접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애플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잖아요.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러다 진짜 역전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MS가 시총일이었어요. 네. 근데 역전됐었잖아요. 재역전하겠네. 왕자 자리를 재탈환할 다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AI를 투자 관점에서 짚어봐야 될 포인트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거품이다 아니다 돈이 된다 안 된다라는 시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저는 그런 우리가 가졌던 의문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산업이 태동을 하고 막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얼리 어답터들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막 퍼지고 이랬던 시기에 항상 의문은 이게 나중에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겠어? 그래서 네. 산업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어? 돈이 되는 서비스로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상반기 때 사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답을 주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네. 주고 있죠. 답을 정말로 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2차 모멘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AI 2차 모멘텀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2차 모멘텀이 네,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되고 2차 모멘텀이 더 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돈이 될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지금 답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여태 얘기했던 거 기업형 서비스, 뭐 개인화된 생성형 AI도 만들어지는 플랫폼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생태계적인 관점에서의 뭐 그런 스토어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준비되고 착착착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숫자들이 찍히게 되면 저는 또 다른 시너지는 뭐냐면 이런 숫자들이 찍히게 되면 더 경쟁은 안에서 치열해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는 파이가 커져가고 있는 그렇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그 밑단, 그러니까 우리 전후방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밑단의 인프라에 대한 경쟁도 더 심해. 커지겠죠. 그럼 우리가 또 칩 얘기를 하게 되겠죠. 또 반도체 얘기를 네,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뭐 AI 붐은 반도체를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지금 최근 그 데이터 하나 소개해드리면 시장조사업체 가트너 전망인데요. AI 반도체 시장이 작년에 442억 달러였는데 2027년에 1,194억 달러, 2배 이상 커진다 이런 전망치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기, 뭐 금리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많은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조성하고 하는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 이제 물밑도 아니죠. 물 위에서 경쟁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려야 예. 사람들도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버튼을 누른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업 단에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국에서 AI 안전 정상회의 열렸던 거 네. 얼마 전에 맞아요. 열렸잖아요. 그때 미국이랑 중국 그렇게 앙숙인데도 서로 공동 합의문 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일론 머스크가 X에 그림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각 나라 이제 동물로 표현해가지고 각 나라가 그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물 밑에서는 각자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더 먼저 빨리 이 시장을 선점해야지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림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AI 칩 구하는 게 마약 구하기보다 어렵다. 그 정도로 지금 뭐 품귀 현상이 열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보세요. 뭐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칩 A100, 뭐 H100 구하지도 못하죠. A100 구하려고 우리나라 그 테크노마트, 전자랜드 같은 데 암시장이 만들어져 있대잖아요. 그래서 웃돈을 주고 사고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서 H100 같은 거 이제 그 주문 넣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의 그 100개를 주문하면 한 110개 정도가 오면 예를 들어 10개 정도 남잖아요. 그걸 이제 그 중간 브로커를 통해서 더 웃돈을 주고 나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암시장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칩셋 입장에서 보면 물론 AMD가 이제 내놓겠다고 했는데 아직 공개는 안 했죠. 고객사들한테 공급을 안 했으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칩셋의 품귀 현상 정말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잖아요. 부럽다. 부럽기도 하고 이런 가시를 사실 우리는 메모리 위주긴 해서 이제 HBM을 통해서 AI 시장에 들어가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한테도 삼성한테도 하이닉스한테도 네, 기회는 그만큼 많아진다. 엔비디아가 지금 TSMC에만 맡기지만 결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삼성에도 나눠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뭐 아까 테슬라 얘기도 했지만 각각의 AI 칩에 대한 설계를 지금 독립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파운드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삼성 하이닉스 투자할 여건 그 이유도 충분히 명분이 되겠죠.
아직 투자하지 못한 저에게는 많이 오른 AI 관련된 주가는 그림의 떡 같습니다. 오늘 AI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